사실은 제가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더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짧게 말씀드리고 또 나온 얘기 가지고 종합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발제장님 얘기를 잘 들었고요. 저희가 자고 일어났던 흑백 텔레비전 시절로 돌아온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내용으로 인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81년도에 저희가 흑백 텔레비에서 컬러 텔레비전을 취재가 됐고 800원에서 2,500원으로 수신료가 공주로부터 걷어서 공영방송을 잘 만들어내겠다 이런 건을 했고, 그 다음에 93년도에 통합해서 지금 직전에 문제되기 전에 했던 방식으로 해서 수신료와 그 다음에 정보료와 콘텐츠 판매료 이렇게 해서 공영방송을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한 일환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기획했다가 접었던 카드를 실행한 것이 윤석열 정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실행했으나 못했던 다양한 것들이 이전에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 4개 정권에서 참아하지 못했던 일들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 모아서 지금 종합선물 세트 마냥 하고 있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저히 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제대로 인원 구성을 하지 않은 채 방송 장악을 위한 시도를 1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 또는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매일같이 해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정권이 뺏겼기 때문에 방송 장악을, 어느 정부든 방송을 장악해서 또는 방송을 정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서 언론 지형을 뭔가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많은 폐단으로부터 비롯된 거라고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방송 장악은 결국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82석 대 153석, 그러니까 153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가지고 미디어 날치기 처리를 해서 종편을 4개의 종편을 탄생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어냈다라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시행령을 편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임명해야 될 방송통신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채 기형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왔다는 점이 이제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큰 차이는 그 점인데, 그럼 22대 때 이것을 잘 하려면 앞서 이용성 정책자문위원장이 발제했던 이 내용 중에 상당히 어려운 숙제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숙제도 있는데, 그러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을 때 마지막에 MBC, KBS, EBS 이사에 대한 전격 해임 그 절차 과정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한 3개월을 경험을 했는데요. 직전에 한상혁 위원장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위원장이 의제를 상정하지 않으면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장이 쫓겨난 5월 30일 이후에 직무대행인 김효재 직무대행이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였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짧지만 5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MBC 박무진 이사장 해임 문제만큼은 막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저도 반성해야 될 지점이 많지만 21대 국회의 가방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3명 정도 구성이 됐는데 5의원이 한 반 정도 되고, 그리고 언론계 종사자분들이 한 2~3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선호해서 들어온 상임위원들인데,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여당의 상임위원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한 상임위원 하신 분도 있었고, 전투성과 투쟁성은 당시 야당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선 국회에 총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방위원장을 저희가 1년하고 1년을 여당에게 이제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 어쩌면 180석에서 이제 164석까지 이제 좀 줄어들었지만 그런 정부적 판단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당이 됐을 때 결국은 언론 방송 장악을 위한 각종의 형태가 진행될 텐데 적어도 위원장 정도는 저희가 2년 동안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1년 나눔으로 인해서 하반기 마지막 1년 동안 저희가 방송법을 통과시키고도 그 뒤에 이제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구조가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KBS, MBC, EBS 이런 방송진 이사나 지금 옆에 계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런 온갖 악행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사실은 놓쳐버렸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22대 국회에서는 이 모든 지금 현안들을 해결하려면은 적어도 각 정보통신위원장은 저희가 야당이 반드시 그 위원장을 하고 이 숙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법 개정 안에 이제 지금 방송통신 설치법 중에 위원장하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둘 다 대통령이 추천한 분이 지금 운영이 되고 그 두 명에서 운영이 되는데 적어도 2008년도 1기부터 5기까지 단 한 번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대통령이 추천해서 진행됐던 적은 없습니다. 이번 처음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과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이 둘 다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하면서 국회도 가고 정부회의도 들어가는 차관회의도 들어가는 이런 그러니까 좀 기형적 형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국회에서 들어가는 상임위원이 뭐 정치인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적어도 국회 원내 교섭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그런 그 방통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마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는 제도에 있어서 대통령이 2명 추천하고 원내 교섭단체에서 3명이 추천을 하는데 결국은 집권 여당에 의한 3인 구조와 야당에 의한 2인 구조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추천 몫을 2인에서 1인을 줄이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회의 정족수를 사실 얘기하지 않아도 민주적으로 적어도 민주적으로 운영해왔던 합의제 정신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깨졌기 때문에 2인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이건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인 이상으로 해야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못을 박아야 된다. 이건 헌법재판소가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9인 체제에서 7인이 논의를 해서 6인 이상이 합의를 해야지만 그것이 처리가 되는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 마찬가지로 4인 이상을 상임위원이 의결을 한 것만이 의미가 있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배경에는 기피 신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KBS, MBC, YTN 과정에서 특히 이상인 위원이 YTN 관련한 제적 사유가 있는데 기피 신청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허용하지 않고 그냥 2인이 운영했고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 결국 쫓겨나게 된 배경 중에 한 요인인데 한 명의 기피 신청이 들어왔을 때 3인까지 의결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라도 4인 이상이 있을 때 의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적의 3인 1인 반대 또는 2인 2 동수가 될 경우는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적어도 공적 책임을 다해야 될 방송의 역할 또는 방송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4인이 있을 때 이상으로 있을 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옆에 계신 지부장님 분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상 독립기구로 되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장이 간섭하고 배후 조정함으로 인해서 그 정신을 훼손했다는 점이 매우 이번 정부에서 했던 가장 나쁜 선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독립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22대를 준비하는 적어도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이 중요하고 그 문제를 잘 다루겠다고 약속하고 지금 국민들에게 그 입장을 밝히는 예비 후보자들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방통 설치법에서 정족수의 문제, 의결 정족수의 문제, 그다음에 그 기피 신청이나 질척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의 문제, 그리고 적어도 이 독립기구의 인사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처럼 대통령 직속기구와 소속기구의 차이가 있으면 분명한데 지금은 소속기구인데 직속기구처럼 거의 용산 비서실처럼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나 국민권익위나 감사원이나 인권이나 이런 위원회, 협의제 기구인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비춰 보건대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연 지금처럼 운영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당이 합의가 안 되면은 법 개정이 또 안 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 현행 구조에서 과연 어디까지 여야가 합의해 낼 거냐, 이 문제가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적어도 이런 문제, 그러니까 뭐 이제 이후에 저희가 논의된 내용이 의제화되고 공약화돼서 현재 준비하는 분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사회적 합의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의 적어도 방통위가 평야돼서 제멋대로 운영되는 부분은 반드시 이 법으로서 개정해 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균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지난 21대에서 저희가 약속은 했으나 실행되지 못했거나 중단됐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분석평가 대한 모색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이 미디어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은 미디어개혁위원회가 지난 21대에도 분명히 존재했었고 1년 6개월가량 활동을 했으나 아무런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22대에 만든다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공론불에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강제해낼 것이냐라는 점이 숙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번 이제 1기서부터 5기까지 쭉 보면서 이게 상상 이상의 그 일들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결국은 검찰 독재 정권이 언론과 결탁한 검언 유착으로부터 비롯된 상황이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정말 잘 싸우고 효과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정당과 연대해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끌고 나가지 않으면 더 극단적인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앞서 말씀하셨던 지금은 미완이지만 YTN 문제와 연합뉴스 TV는 여전히 이 정권에서 사장 교체 및 소유 규제를 변화시키려는 그런 음모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MBC 장악 시도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도 임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1대6의 그런 편파적인 운영 구조를 가지고 전횡을 부리고 있는 이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하는 거라 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선택을 해서 적어도 22대 상반기만큼은 이 문제를 정말 최대의 관심사이자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모색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쌓여있다. 적어도 조중동의 카르텔을 스스로 극복해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몇 명이 일정 단상에 오를지 초미의 관심사이자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이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한편으로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언론 장악을 저지하고 미디어 공공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22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결사적으로 싸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국회의원들이 20명가량은 반드시 있어야만 이 문제는 시작이라도 할 수 있다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